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첨프로입니다. 우리 코인판에서 이 중요한 이평선 중에 하나가 바로 200일선입니다. 자, 현재 200일선이 계속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계속 그 위쪽에서 지지가 잘 되고 있죠. 자, 한 차례 이탈이 되긴 했지만 고래 세력들이 계속 저점에서 개입을 해주면서 그 위쪽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현재 이평선들도 한 곳으로 모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도 사실상 이미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죠. 자, 겐슬러가 물러나면서 현재 새로운 SC 위원장 폴 리킨스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이 취임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폴 리킨스 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폴 히긴스가 임명이 되는 대로 리플과 SC의 소송도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이번 주 24일 날짜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금요일 새벽인데, 자, SC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현재 비공개 회의 내용 주제를 보게 되면은, 자,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소송 청구 해결은 이제 바로 리플의 벌금 부분을 이제 의미하는 바이고, 자, 금지 명령 합의 부분은 이 기관 판매에 관련해서 금지 명령이 떨어졌었는데, 자, 이 부분을 SC 측에서 철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밝혔죠. 그래서 이번에 투표가 진행되면서, 자, 별다른 더 저항 없이 잘 진행된다라면, 자, 법원 측에 이 금지 명령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할 것이고, 법원에서 이를 승인해 주게 되면은, 자, 리플과 SC의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24일자 이 비공개 회의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의 방향성이 이제 곧 명확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이 이제 완벽히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재 스위프트와 통합을 현재 모색 중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리플에 관련해서는 호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자, 리플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코인시장을 굉장히 크게 한번 뒤흔들 수 있는 악재도 현재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5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올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재를 이제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자, 뒤통수를 맞게 되면은, 자,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주신다면 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자, 이 악재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실 것을, 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함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현재 리플이 이 스위프트의 점유율 15%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최대 25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자,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하루 5조 달러, 연간 1,300조 달러 규모의 국제 송금을 처리하는 금융 인프라인데, 자, 리플의 경영진 측에서는 이전부터, 자, 이 XRP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실제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난 2018년부터 스위프트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XRP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형 운용사 중에 하나인 그레이스케일 운용사에서도 이 스위프트의 대체제로 이 리플을 계속해서 거론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챗 GPT를 통해서 이 스위프트의 15%에 해당하는 7,500억 달러가 XRP를 통해서 처리될 경우에 시나리오가 현재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데, 자, 이 중 단 10%인 750억 달러가 일일 수요로 전환될 경우 리플의 시가총액은 7,500억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를 XRP 현재 유통량에 적용을 해 본다라면 리플의 가격은 최소 12달러에서 최대 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520에서 1140% 13배에 가까운 상승 여력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 정말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리플과 스위프트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격 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과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이 곧 통합한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스위프트의 상호 운용성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최근 스위프트의 보고서에서도 리플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 3사 영업일이 소요되는 국제 송금 처리 시간을 즉시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리플의 원장 기술을 테스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3사 영업이라 되는 굉장히 이제 느린 속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리플의 플랫폼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 3, 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수수료 또한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스위프트의 대체자로 충분히 리플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스위프트에서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오히려 리플을 이제 끌어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스위프트가 이 XRP를 즉시 결제 시스템에 도입을 하게 될 경우 이는 XRP의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면서 가격 상승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과 스위프트의 통합설에 투자 심리도 꿈틀하면서 21일 발표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1일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바로 오늘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스위프트가 21일 현지 시간에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리플의 원장 테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발표가 있게 된다면 리플의 위상도 이제 한껏 껑충 뛰어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리플의 소송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이렇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은 보다 장기적으로 강력한 방향성을 만들어주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고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스위프트 얘기도 있지만 이제 ETF도 빠르면 5월달 안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다음 스텝은 IPO도 남아있죠. 자, IPO 하나만 눌러도 리플의 가격은 3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그동안에는 소송 때문에 숙제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리플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됐을 때 이 적정 매수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아니죠.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 나타나는 이런 조정 구간에 절대 개미털기 당하면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저점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오히려 비중을 더욱더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비중 관리와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모두 다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는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에서 다음 주 5월 1일자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과의 2차 관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요구는 양국의 금리 차를 좁혀서 무역 적자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압박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에 대해서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미국이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렵다, 정부에서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왜 악재가 될 수가 있는가? 자, 작년 7월달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자, 7월 말에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자, 8월 초에 바로 엔케리 청산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크게 급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엔케리 청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다른 국가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엔케리 트레이드의 수익이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있었던 이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됐는데, 자, 이것을 바로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을 지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 1일자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이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동결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인상이 되게 될 경우 엔케리 청산은 우리가 꼭 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를 보면은, 자,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바로 반등 흐름, 급등 흐름까지 연결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급락 흐름에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고, 바로 비중 관리죠. 자, 비중 관리를 좀 미리미리 해줘야 되고, 나중에 저점을 다지셨을 때 우리가 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겨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께서도 꼭 미리미리 챙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꼭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되고,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바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 부분까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활용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네,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